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요즘 그 송년 모임들 많이 시작하셨죠? 근데 그 송년 모임에서 실제로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막 왜 돌아가면서 뭐 소감 한마디 해라, 뭐 인사말 한마디 해라, 누구 뭐 박대리, 뭐 김과장, 뭐 한마디 돌아가면서 우리 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동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대요. 막 그 건배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말주변이 없어도 연말 송년 모임 거기서 아주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말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으시는 분들만 클릭하세요. 보면 말하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클릭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말 말을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본인이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잘.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제 제가 말하기 수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 관찰하는 게 제가 거의 습관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하기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말을 그 평균 이상으로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정말 말하기를 아예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미 관심 있으시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훨씬 더 잘해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 말하기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고요? 가능합니다. 우리 왜 말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저 사람 막 빵빵 터지고 막 재밌고 리액션도 좋고 막 다 그런데 내가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탁 다운되고 막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지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말을 이제 하다가 이제 막 꼬리를 이렇게 흐리면서 말게 되고 다음번에 이제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말을 잘 한다, 잘 못한다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말을 잘한다, 아닌다는 뭔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무기가 뭔가 하면 에피소드입니다. 그 말하는 어떤 소재, 이거를 이제 재미있는 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런 에피소드를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리고 요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사실 인터넷에서 많잖아요. TV에서도 잘 나오고 유튜브에 잘 나오고 그런 거를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셨으면 그런 걸 이렇게 내가 이런 말도 어디가 써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이런 걸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말주변을 늘리는데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정말 너무 바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모임에서 이제 한다고 치자고요. 1년 동안 너무 바빠서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뭐 굉장히 소홀했다. 소홀한 아빠가 됐다. 소홀한 엄마가 됐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1년 동안 진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뭐 집에 이렇게 챙겨준 게 없고 막 이래서 그런 게 뭐 제일 미안하죠. 이러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만약 이렇게 한다고 쳐보자고요.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아빠가 그랬대요. 그 아들한테 이제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아들아, 아빠가 이제 그렇게 너 고3일 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늘 시험 잘 보고 와라. 시험이 정말 잘 봤으면 뭐 거기에 맞게끔 겸손하게 그렇게 감사하고 있고 시험에 실패했더라도 너는 절대로 나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실망할 필요 없다. 어쨌든 시험 잘 보고 저녁 때 진짜 기쁘게 만나자. 오늘 수고해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딱 보냈는데 이제 아들한테 답장이 딱 온 거예요. 아들이 아빠 나 고2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는 거죠.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고 너무 공감이 돼서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요. 대한민국 아빠들 이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뭐, 하기야 뭐 저도 굉장히 1년 동안 바빴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가정을 소홀히 했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참 많이 반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넣어서 얘기를 해야 1년 동안 너무 바빠서 가정이 소홀했습니다가 좀 재미있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뭐 그냥 바빴어요, 소홀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재미없는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꼭 모아서 이런 거를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들. 막 그 손흥민 선수 왜 그 고의가 아니었지만 그런 이렇게 뒤에서 이제 태클 해가지고 그 외국 선수가 다쳤잖아요. 그 선수한테 우리나라 그 팬들이 막 초코파이랑 막 이런 거를 해서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이렇게 들어도 정말 어떤 마음이었는지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막 미안한 마음을 뭐 누구한테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동안 뭐 죄송했던 분들한테 다 일일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흥민 그 팬들 사례 막 이런 거 다 같이 얘기해주고 에피소드를 모으십시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진부한 얘기, 식상한 얘기 이런 얘기는 정말 제발 다 빼세요. 정말 내가 진부한 얘기 안 한다, 남들 다 하는 얘기 안 한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거 있냐면요, 뭐 내년에도 뭐 잘 되시고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런 거 정말 이거 정말 삐예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한 해가 다 갔고 올해도 다 갔고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진부한 거죠. 그래서 그 남들 다 아는 얘기는 일단 빼자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자, 또 하나 진부한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감 한마디씩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1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1분 넘어가면 이제 주의력이 흩어집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1분을 넘어가는 말하기는 굉장히 잘못된 말하기이기 때문에 1분 넘기지 마시고요. 1분 안에 진부한 얘기는 다 빼고 한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준비한 에피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윗분들한테 선배들한테 이제 막 감사와 막 약간의 아부를 하고 싶다. 뭐 이랬을 때는 그 인생 저축 통장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는 이제 좋은 일을 하면 저축이 쌓이고 그다음에 그 이제 좋지 못한 일을 이제 하면 나쁜 일을 하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 차감이 되는 그런 누구나 인생 저축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복을 많이 받는 거고 이제 주변에서 어떤 덕을 많이 받는 거고 이런 거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말문을 꺼내시면서 저는 저축 통장에 인생 저축 통장에 아주 쌓아놓은 게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돼서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한 해 동안 도와주신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비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뭐 잘하고 싶다. 이제 누군가에게 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좀 배려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뭐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장에서도 아니면 뭐 가정에서도 선물 같은 사람이 내년에는 이제 돼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약간 좀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좀 다른 표현들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해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선물 같은 사람, 가정에서도 이제 선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자고 노력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애써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이렇게 좀 잘해볼 것 같다. 선물 같은 그 컨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또 뭐 건강 이제 내년부터 다 건강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그냥 건강하세요. 뭐 거의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분위기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이 사람도 막 모두들 건강하세요. 그러는데 여기 사람도 건강하세요. 그러고 저 사람도 건강하신데 나까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고 또 건강하세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하품 나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때도 에피소드.
아는 지인이 이제 아파서 병문안을 갔는데 환자들이 생각보다 너무 다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 얼굴만 봐서는 아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느닷없 없었겠냐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우리가 병원에 있지 않고 여기서 진짜 사랑하는 이제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건 이건 정말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게 오늘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모였으면 그거가 정말 복이지 않겠냐. 너무 진짜 그날을 위해서 정말 나도 이제 건강하도록 노력하고 뭐 선배님도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끼워주면 훨씬 더 얘기가 인상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뭐 무탈하게 잘 지내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사고나 이런 별다른 일 없이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내자 어떤 이런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만 무탈하게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뭐 안전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거 실제예요. 제 아들이 지금 소방서에서 공익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구급대 출동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같이 이제 공익으로서 이제 일을 하니까 이제 너무 많은 사고를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저녁 때 이제 늦게 와서 그 이렇게 밥을 뭐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뭘 간식이랑 이런 걸 차려줬더니 이제 막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엄마 저녁 때 이렇게 식구들이 다 집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다녀왔습니다 하고 뭐 갔다 왔어.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제 하루 있었던 얘기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최고다. 아주 감사한 일이다. 23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3살짜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말 다들 안녕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 무탈하게 지내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에피소드 계속 끼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듣는 사람은 확실히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에피소드 넣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선후배에게 이제 한마디씩 이제 감사 뭐 이런 거 할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도 뭐 정말 한 해 동안 도와주신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진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때도 에피소드인데 뭔가 하면 뭐 예전에 워크샵 예전에 그 봄에 저희가 워크샵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뭘 챙겨오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 이렇게 그 빔 프로젝트 이런 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당하고 있었는데 뭐 선배님 과장님 누가 이거를 너무 여유롭게 어떤 식으로 쉽게 해결을 해주셨다. 그래갖고 그때 정말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다. 나도 내년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 후배들을 정말 너무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여유있게 도와줄 만큼 실력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기르겠다. 이렇게 에피소드랑 결합된 나의 다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항상 끼워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를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인용해서 하셔도 좋고 어떤 다른 거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를 이제 미리 생각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로 한번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나온 저 강사처럼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만의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리액션의 제왕이 되셔야 돼요. 리액션에 내가 이제 말을 탁 재밌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하고 나서 이렇게 탁 빠지는 방법은 누구를 한테 이렇게 탁 질문을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누구 선배는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얘기 끝났다고 그래서 저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전화 걸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는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끝에 있는 나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옆 사람이랑 뭐라고 떠들고 이러는 거 정말 매너 없고 그건 정말 대화의 어떤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적당하게 잘 들으면서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진짜? 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어떤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리액션을 보여줘요. 내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듣고 있어. 재미있게 잘 듣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표정도 같이. 재미있는 얘기하면 같이 웃고. 그 다음에 막 안타까운 얘기하면 막 같이 이렇게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이런 거. 리액션을 워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지난번에 모임 갔더니 어떤 선배는 누가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얘기가 뭐라고 내가 손에 땀이 나니? 막 이래갖고 막 다들 웃었거든요. 리액션의 최고봉이에요, 정말. 그 선배 그 얘기는. 그 손에 땀이 나게끔 그렇게 막 말을 지금 저 사람이 재미있게 잘하고 있는 걸, 이 얘기가 뭐라고 내가 지금 손에 땀이 나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의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션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이제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제스처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추임새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런 건데,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게 이제 그 말하는 사람한테 훨씬 더 이렇게 그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리액션의 제왕이 되면 나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말 잘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주변 없어도 송년 모임, 연말 모임에 가셔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송년에 이렇게 오랜만에 좋아하는 분들이랑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주목받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두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